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야! 라고 불렀죠. 그러더니 장남 결혼까지 제 몫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를 끝까지 깔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저는 막내 아들과 결혼한 지 8년째입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학원 사무일을 해요. 벌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애가 없어서 여유 있는 편이고 주말이면 둘이 영화도 보러 갑니다. 어머님은 같은 동네에 혼자 사세요. 아버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번 주말에 와. 어머님 전화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옵니다. 어머님, 저희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그게 언젠데. 와, 얼굴 좀 보자.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저희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그리 많아. 취소해. 그건 좀. 아니면 일요일 날 와. 일요일은 되지? 결국 가게 됩니다. 남편도 알아요. 안 가면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걸요. 어머님 집에 가면 밑반찬부터 챙겨드려요. 냉장고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베란다 정리까지. 그래, 역시 며느리가 있어야 해. 어머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혼자 왔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저는 그냥 웃어요. 뭐라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해가 질 무렵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얼굴을 찌푸리세요. 벌써? 뭐 그리 바빠? 내일 출근해야죠. 일요일인데 무슨 출근? 준비할 게 있어요. 에이, 그냥 자고 가. 매번 이런 식이에요. 가려고 하면 붙잡으시고 전화하면 빨리 오라고 하시죠. 남편 형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올해 55인데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남이 어릴 때는 정말 잘났어. 어머님은 아주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시작하세요. 공부도 잘했고 키도 크고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말이야. 남편은 그냥 듣고 있어요. 맞장구도 안 치고 반박도 안 해요. 누나도 있어요. 51인데 역시 미혼이에요. 우리 공주는 눈이 높아서 그래. 어머님은 신우를 아직도 공주라고 부르세요. 예쁘고 똑똑한데 대충은 못 만나잖아. 어머님 집에 가면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거의 항상 있어요. 둘 다 근처에 살거든요. 막내 왔네? 아주버님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형, 나왔어. 어. 신우는 부엌에서 과일을 먹고 있어요. 엄마, 나 저녁 안 먹었는데. 그래? 뭐 해줄까? 된장찌개. 그러면 어머님이 부엌으로 가시죠. 저는 따라가서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려요. 올케는 부지런하긴 하네. 신우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어요. 말은 없어도 일은 하니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너희는 주말마다 뭐 하냐? 어머님이 물으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만? 에이, 심심하겠다. 영화도 보고 그래요. 그럴 시간에 여기 좀 와서 엄마 좀 도와주지. 농담처럼 하시는 말인데 농담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자주 오잖아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 자주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온 적이 많은데 어머님 기억은 다릅니다.
나 혼자 사는데 좀 자주 와야지.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자주 오시잖아요. 쟤들은 와도 아무것도 안 해. 너희가 와야 집안이 돌아간다니까. 그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고맙다는 건지, 당연하다는 건지. 집에 돌아오면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혼자 사시잖아. 그래도 우리도 주말에 쉬어야지.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남편도 미안해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안 가? 형은 바쁘대. 우린 안 바빠?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가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일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지쳐갔어요. 주말마다 어머님 집에 가고 청소하고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저도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주말까지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찌푸리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조용히 있었죠. 그게 편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부딪힐 필요 없으니까요. 너희 집은 참 평화롭다. 친구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어요. 시댁에서 문제 없어? 별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제가 감당해야 할 것도 늘어났어요. 그게 어디까지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님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집은 시간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출근할 건데 전에 여기다 두고 갔던 셔츠 어디 있어? 아주버님이 55인데 아직도 그래요. 어머님한테 옷 찾아달라고 해요. 서랍에 있잖아. 어느 서랍? 네 방 서랍. 엄마가 넣어놨잖아. 어머님은 한숨 쉬면서 아주버님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서랍에서 셔츠를 꺼내주죠. 다 큰 사람이 옷도 못 찾아? 바쁘잖아. 아주버님은 셔츠를 받아들고 입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형님은 더 심해요. 엄마, 공주 배고파. 51인데 아직도 자기를 공주라고 불러요. 스스로. 뭐 해줄까? 계란말이. 아니다. 김치볶음밥. 둘 다 해줄까? 응! 어머님은 정말 둘 다 해주세요. 저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우리 공주 입맛이 까다로워서 어머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거죠. 누나, 직장은 어때? 남편이 물으면 누나는 한숨부터 쉬어요. 에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나보다 못한 애들이 윗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그래도 다닐만 한 거지? 뭐가? 내 능력에 비하면 그 회사는 너무 작아. 그러면서 왜 안 그만두냐고 물으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엄마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지. 어머님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혀요. 우리 딸 효녀야. 저는 씁쓸했어요. 효녀가 월급 받아서 어머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허풍이 심해요.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나만 믿었어. 프로젝트 리더라고. 그때 내가 결단만 내렸으면 지금쯤 창업해서 대박 났을 거야.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 많았는데 내가 눈이 높아서. 남편은 그냥 듣고 있어요. 맞장구도 안 치고 반박도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달라요.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지. 그때 네가 창업했었으면 정말 잘 됐을 거야. 여자 보는 눈이 높은 게 당연하지. 아무나 만날 수 있어?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그냥 평사원이에요. 승진에서도 몇 번 밀렸대요. 창업은커녕 저축한 것도 별로 없다고 하고 여자 관계는 아예 없어요. 소개팅도 안 나간 지 오래됐대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까다로워. 아주버님이 가끔 그렇게 말해요. 조건만 따지고 진심은 안 봐. 그러면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요즘 여자애들은 다 그래.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몰라봐.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조건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55에 결혼 경험도 없고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엄마한테 옷 찾아달라고 하는 남자를 누가 만나고 싶어 할까요? 신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다 별로야. 신우는 자기가 소개받은 남자들을 평가해요. 키는 작고 직장은 그렇고 집안은 더 별로고 좋은 남자가 없어. 그런데 누나도 51예요. 결혼 한 번 못 해봤고 집에서는 공주행세하고 우리 딸은 조건이 좋으니까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건이 좋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 외모? 직장?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결혼 생각 있으세요?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있지, 당연히.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지. 소개 같은 거 안 해보세요? 해봤어. 그런데 다 별로래. 다 별로라는 게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거절당한 건지 본인들이 거절한 건지 애매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조급해하고 계신 거죠.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어머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장남이 결혼은 해야 하는데 그 말투에서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해결책을 찾고 계시구나. 아주버님 결혼, 신우 결혼, 그게 어머님 머릿속에 제일 큰 걱정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걱정 마. 난 괜찮아.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귀찮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화를 내세요. 아주버님은 시무룩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 집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신우는 현실을 모르고 어머님은 자식들을 너무 감싸고 그 문제가 골마가고 있는데 모두 모른 척 하는 거죠.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일은 어느 일요일 저녁에 시작됐어요. 예, 너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니? 어머님이 설거지 하는 저한테 물으셨어요. 네? 형 소개시켜줄 사람 말이야. 저는 손을 멈췄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에이, 학원에 엄마들 많잖아. 그 엄마들 아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한번 알아봐. 응? 부탁하는 말투였어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애매했죠.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없긴 뭐가 없어. 알아보면 되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한번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겠거니.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
생각해 봤어? 사흘 뒤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생각요? 형 소개시켜줄 사람 말이야. 아, 그거요? 아직 못 알아봤어요. 왜? 바빠? 네, 요즘 학원이 좀 바쁘긴. 그것도 못해? 어머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없으면 만들어.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주버님 소개시켜달래.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 왜 나보고 하래? 아주버님이 알아서 할 일 아니야? 형이 안 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그래도 이건 좀 미안해. 엄마가 조급하신가 봐.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주말에 어머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예, 이리 와봐. 어머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네, 생각해 봤어? 그게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학원 학부모 중에 엄마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요. 친해지면 되지. 어머님은 제 말을 자르셨어요. 형이 나이가 이제 있잖아. 빨리 결혼해야 해.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중매를 설 만한 처지가 무슨 처지야. 며느리잖아.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런 건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결혼정보회사 같은데요. 거기는 돈이 얼마야? 그냥 네가 주변에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도 그것도 못해? 어머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형 하나 장가 보내자는 것도 안 도와줄 거야?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해, 빨리.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아주버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주버님 결혼을 내가 왜 걱정해야 하지?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보, 나 정말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엄마가. 아주버님은 뭐해? 왜 본인 일을 내가 해? 아, 형도 바쁘잖아. 나도 바빠. 남편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죠.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알아봤어? 어머님, 정말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물어만 보면 되잖아.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학원 학부모들한테 우리 시댁 아주버님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해?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자연스럽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왜?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에휴, 그것도 못해주면 뭘 해줘? 어머님, 네가 여자들 만나는 데가 제일 많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말에 또 어머님 집에 갔어요. 안 가면 또 전화 올 게 뻔했으니까요. 왔어?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네, 어머님. 들어와. 거실에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있었어요. 막내 왔네? 네, 형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말이 없었어요. 밥 먹어. 어머님이 상을 차리셨어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손을 내저으셨어요. 너는 가서 앉아 있어.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
결혼 문제가 심각해. 네. 나이도 있고 이제 더 늦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네가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저는 수저를 놓았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어머님,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 아주버님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신우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만 거기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요.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달라지셨어요. 야, 물 좀 떠와. 처음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물 떠오라고. 어머님이 저를 야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 가서 물을 떠다 드렸어요. 여기 놓고 가.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못 들은 척을 했어요. 아니, 진짜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보고 야라고 했어. 집에 와서 말했더니 남편이 당황했어요. 진짜? 엄마가? 응, 그게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네. 기분이 안 좋으면 며느리 보고 야라고 불러도 돼? 아니지. 내가 말해볼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당신 앞에서는 안 그러실 거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어머님 집에 갔어요. 야, 저것 좀 치워. 또 야였어요. 이번엔 아주버님이랑 신우도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 휴지 좀 가져와. 야, 설거지 좀 해. 계속 야였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야라고 하시는데, 왜? 기분 나빠? 좀, 그래요. 에이, 그게 뭐 대수야. 편하게 부르는 거지. 편한 건 어머님이지. 저는 하나도 안 편했어요. 그래도, 지까짓게 그것도 못 참아? 지까짓게? 어머님이 저를 지까짓게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이 먹고 속 좁게. 그래서 형 소개도 안 해주는 거야? 어머님, 그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도와줄 생각이 없잖아. 네가? 이제 반말까지 나왔어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할 수가 네가 할 수나 있어?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 게 며느리 노릇은 하겠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TV를 보고 있었고 신우는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좀. 너는 가만히 있어. 네 마누라 일이야. 어머님은 남편한테도 짜증을 내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이제 안 갈 거야.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나를 집까지 깨라고 했어. 네가 라고 했다고. 엄마가 화나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아?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야, 이것 좀 가져가. 야, 저것 좀 치워봐. 야, 너 뭐하냐? 어머님은 이제 아예 대놓고 저를 야라고 부르셨어요. 남편 앞에서도 그러셨어요. 엄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왜?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는데. 그래도 예의가 있죠. 예의는 무슨. 지가 형 결혼도 안 도와주면서. 또 그 얘기였어요. 어머님한테는 모든 게 그 핑계로 연결됐어요.
제가 밥을 늦게 차려도, 청소를 덜 해도, 말대답을 해도, 형 결혼도 안 도와주는 주제에 이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야, 너 진짜 아는 사람 없어? 또 물으셨어요.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네가 안 알아보는 거지. 알아봤는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 저는 참았어요. 말대꾸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 집에 어머님 친구들이 오셨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야. 아이고, 예쁘네. 예쁘긴 속은 시커매. 어머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왜? 형 결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발뺌을 해. 아이고, 그건 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댁일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갔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야! 물 좀 더 가져와!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계속 야였어요. 저는 물을 떠서 갖다 드렸어요. 여기 놓고 과일도 좀 깎아와. 네, 빨리. 저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어요. 손이 베일 것 같았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야, 아직도 안 됐어? 지금 하고 있어요. 느려 터져가지고. 어머님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는 과일을 들고 나갔어요. 여기요. 거기 놓고 가. 니는 이제 필요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집에 갈래. 왜? 무슨 일 있어? 있어. 많이. 엄마가 뭐라고 했어? 말하기도 싫어. 그냥 빨리 데리러 와줘. 남편이 왔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벌써 가?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저희 약속 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어요. 야,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차에 타서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다 말하기 싫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어머님한테 말해. 나를 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집까지 깨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하지만 남편이 말한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이미 선을 넘으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결혼하고 8년 동안 어머님께 잘해드렸어요. 주말마다 찾아가고 청소하고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얼굴 찌푸린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야라고 불렀어요. 집까지 깨라고 했고 네가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속이 시커멓다고 했고요. 왜? 왜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주버님 결혼을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밤중에 혼자. 아주버님 결혼이 왜 제 일인 걸까요? 아주버님은 55이에요. 다 큰 어른이죠. 결혼하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해요. 소개팅을 나가든 결혼정보 회사를 가든. 그런데 왜 그 일을 제가 해야 하죠? 며느리니까? 그럼 딸은? 장남은요? 신우는 집에서 공주 노릇이나 하고 아주버님은 TV나 보고 있는데
왜 저만 이 집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거죠?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님한테 우리 부부는 의지할 곳이에요. 막내 아들이 착하니까, 돈도 잘 버니까, 그래서 믿고 기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셨어요. 며느리는 도구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해주면 당연하고, 못해주면 원망받고,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8년 동안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산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어머님 댁 안 갈 거야. 뭐? 못 가겠어, 더 이상은.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나한테 야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말한다고 달라져? 어머님은 안 변하실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좋아, 해봐. 근데 나는 안 가. 저는 출근했어요. 학원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 뭘 하셔? 화내시던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확실하게 말했어. 앞으로는 당신을 존중해달라고. 진짜? 응. 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반말하지 말라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며느리가 건방지다고 하시더라고. 건방지다고? 내가 그래서 또 말했어.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남편은 어머님과 처음으로 싸운 것 같았어요. 여보, 고마워. 미안해. 진짜 그랬어야 했는데. 그 주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여전히 야였어요. 이번 주말에 와. 안 갈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뭐? 안 가요. 저한테 사과하실 때까지는. 사과? 내가 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며칠 뒤 남편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왜 이러냐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무 하셨잖아요. 내가 뭘 어쨌는데 야라고 부르시고 치까짓개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야? 엄마한테 대수가 아니어도 와이프한테는 대수예요.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어머님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저는 안 갔어요. 남편 혼자 가끔 다녀왔어요.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정말? 그런데 사과는 안 하시네. 그럼 안 가.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는 제가 선을 그을 차례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제가 어떻게 대할지 정하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 보고 한번 오라고 하는데 사과하신대? 그건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는데 태도가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아. 그럼 안 가. 그래도 여보, 어머님이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는 안 갈 거야. 내가 왜 화났는지, 뭘 잘못하셨는지 아셔야 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주말이 자유로웠어요. 남편이랑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집에서 쉬기도 했어요. 이게 정상이었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과하실지, 계속 삐뚤어지실지.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 선을 그었으니까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선 안에서 저는 저답게 살 거예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